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황금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는 좀 오랜만에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요일 날 뵀었는데 예. 오늘부터 월수이기 때문에 왠지 첫 스타트를 제가 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깨가 좀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 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저희가 궁금한데 짧게 전망 한번 해주세요. 이번 주요? 예. 이번 주는 지수에 집중하지 말자.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으로 대박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실 박수범 매니저의 또 매일매일 한 주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세 가지 빅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광군제에서 K뷰티가 예상 외로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매니저님이 지난주에 대형 화장품주들은 조금 브랜드 로열티를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또 다시 살아나줬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단기 반등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나온 내용 보면 LG 생활건강에 3,700억 정도 나왔어요. 예. 뭐 작년 대비해서 대략 뭐 7% 정도 줄어들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매출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다 코로나 정책까지 어느 정도 이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LG 생활 건강의 주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실적의 광군제를 통해서 좀 괜찮게 이 정도 뭐 감소하긴 했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실적적으로는 그래도 선방했고 아직까지 LG 생활의 화장품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 아직까지는 통한다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4, 4분기도 한번 우리가 실적을 좀 기대하면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화장품에 대한 또 매출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계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여름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네. 대체적으로 보면 뭐 가을 겨울에 또 많이 더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뷰티 업체들은 확실히 좀 중국향 화장품 판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좀 가장 먼저 기대감이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화장품과 함께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 악재가 더 나올 건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추세적으로 전환한 거는 좀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좀 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또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체킹해봐야 될 자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예. 좋아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섣부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이번에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12월 초부터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유행할 거다는 얘기가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RSV라는 또 질병이 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이 또 유행할 수 있고 그리고 독감 환자들 또한 지금 현재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되었던 우리나라 되었던 전 세계적으로 좀 독감 환자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변이 바이러스, 독감, RSV 이 세 가지나 지금 올 겨울을 좀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 수혜주들을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근데 오늘 관련 수혜주들은 보니까 다들 주가 조정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이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근데 그 부분들은 언제든지 변화는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부분이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화장품이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대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세워봤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고개를 들고 있는 철강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오랜만에 코로나19 방역을 대폭 이제 완화를 하면서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철강주도 하락을 거듭하다가 오랜만에 동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덕분에 철강 업종의 경기도 좋아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거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 시장이 좀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왜냐하면 그 코크스라든가 철강석이라든가 워낙 그동안 좀
가격이 많이 좀 원자재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 한일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코로나 완화 정책을 좀 펴게 된다면 제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을 참고해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게 구리 가격의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구리의 40% 이상을 중국이 소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의 글로벌 시장의 가격에 큰 영향을 좀 준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좀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중국의 제조업체가 살아난다는 건 뭐 경기 민감주인 철강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저 효과도 있다라고 봅니다. 현대제철과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PBR상 보더라도 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뭐 0.48, 0.34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또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면은 저평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건지 최근에 사실 실적이 태풍 피해 때문에 매출 감소가 2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철강 회사라기보다는 경기 민감주 취급하기보다 전기차 소재로 봐야 되는지 그런 이슈 때문에 계속 주가 상승을 네. 이어가는 걸까요? 그것도 좋죠.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예. 지금 새로운 히어로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게 포스코입니다. 자, 우리가 음극재 같은 게 포스코 케미칼 오늘도 크게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항상 수입하는 게 철강성의 코커스예요. 자,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석탄이죠. 자, 석탄인데 석탄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흑연입니다. 이 흑연이 음극재 소재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긴 했지만 설비를 증설했지만 그것보다 양극재보다 더 유명한 게 네. 실질적으로는 음극재 쪽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느 지역에 어떤 코크스가 상당히 좀 질이 높고 2차 전지에 쓰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지. 뭐 지금 음극재 같은 경우 최근 양극재 같은 경우 거의 기술 개발이 거의 리밋까지 왔다, 거의 한계점까지 왔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음극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최근엔 또 이게 실리콘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실리콘만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소위 이제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 음극재에서 이제 흑연이라든가 실리콘을 이렇게 구조상 잡아줘야 됩니다. 네.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잡았다 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달아 없어지고 이제 수명이 좀 짧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지나면 상당히 좀 방전도 빨리 되고 예.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음극재에서 흑연이 문제가 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열에너지를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또 동사가 보면 천연 흑연이 있고 그리고 인조 흑연이 있어요. 인조 흑연이 천연 인조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 들어서 인조 흑연 쪽으로도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 쪽이 좀 중국 기업들이 유명한데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천연 흑연에 비해서. 왜냐하면 천연 흑연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인조 흑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충분히 2차 전지라는 큰 픽처의 그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상당히 중요한 그룹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철강과 2차 전지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이슈가 나왔던 삼성의 투자 프로젝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GM과 볼보와 함께 합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첫 대규모 투자라고 하던데요. 그동안 사실 삼성이 전기차 네. 배터리 쪽으로는 보수적이었는데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배터리 쪽을 좀 끌고 나가는 걸까요? 네, 분위기가 지금 이번에도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뉴 삼성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뭔가 또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분야를 통해서도
상당히 좀 기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딱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2차 전지를 통해서 삼성 SDI를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또 이 합작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GM과 삼성 SDI 간의 합작사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번 달 안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GM은 그러면 LG 엔솔과 지금 이제 얼티니엄 셀즈라는 또 합작사가 있지 않냐라고 뭐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그런데 이 2차 전지 분야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뭐 시장에서는 2040년, 2050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1억 대는 넘어갈 것이다. 전기차가 연간 생산량이 1억 대가 넘어갈 것이라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더 크게 보면 뭐 2억 대, 3억 대까지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뭐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보면 작년이 대략적으로 한 4, 500만 대 정도 전기차가 생산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단 더 많이 또 생산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기차를 단순하게 지금 현재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성장성을 보고 접근해야 돼. 저는 투자 전략상 봤을 때는 삼성 SDI가 되었든 LG 엔솔이 되었든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 되었든 관련 소재주가 되었든 간에 저는 초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2024년과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 소재 쪽 쇼티지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재 쪽 뭐 양극재가 되었든 음극재가 되었든 분리막이 되었든 뭐 어떤 뭐 리튬이 되었든 니켈이 되었든 간에 네. 상당히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는 사실 지금 워낙 또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삼진 L&D, 상신 EDP 같은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냈잖아요. 삼성 SDI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쪽을 더 좋게 보시나요? 저는 그냥 삼성 SDI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기업 분석을 해보면, 네. 뭐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급등을 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 소위 얘기해서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삼성 SDI가 지금 시가총액이 52조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사가 나중에는 뭐 200조, 300조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차근차근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까지 이렇게 빅이슈 3가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종목으로 한번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최근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또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잘 달려주고 있고 오늘 리뷰 들어볼 고려아연이 9%대 수익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일주일도 안 돼서 22%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목표가를 거의 2배 수준이었던 10,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도 배고픈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예. 내연 쪽뿐만 아니라 전기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전기차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좀 시청자분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쪽은 좀 아무래도 판매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가 좀 발생하면서 좀 주가 조정을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당분간은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같이 크게 성장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부분들이 지금 2030년, 2035년까지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현재 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60%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뭐 현대차 기아가 또 IRA라는 예. 또 뭐 규제 법안에 대해서 뭐 조 바이든이 또 좋은 또 검토해 보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오늘 현대차도 올라갔죠, 기아차도 올라갔죠, 다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현대오토웨이브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우하이텍도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물론 성우하이텍이 아닌 다른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성우하이텍이 꼭 아니더라도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우하이텍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22%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따라갈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내일장 공략주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부품주 현대오토에버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뭐 자동차 부품이라기보다 이제 예.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뭐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가져 나온 이유는 오늘도 뭐 그랜저 7세대 개수에서 그랜저가 변태를 하더니 이제 7번째 변태를 하면서 예.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심플하면서도 너무나 잘 나왔다라고 좀 얘기할 정도로 저도 뭐 오늘 좀 인터넷으로 좀 확인했습니다만 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랜저 7이 7세대죠. 7세대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흐름들이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해서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 자동차 반도체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전기차가 하나의 또 PC화되는 부분들이고 그 중심에 있어서 현대오토에버가 할 내용들이 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를 좀 가져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부분인데 제 자료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자, 자료 화면을 좀 잠깐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자, 10월달 자동차 산업 실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생산량이 24% 증가했고, 그리고 수출량이 30%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이 생산량이 6.5%나 상승했고 수출 물량도 6.8%나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산업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경기가 좀 침체되고 둔화되고 하면은 뭐 가계에서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좀 낮아지면서 좀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동차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거기에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HMG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또 현대오토에버가 상당히 또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용들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부분들 또한 단기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또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대오토에버를 대응하기엔 너무 좋다는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12만에서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 공략주는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목표가 13만 5천 원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첫 코너 진행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더욱더 다양한 아이디어 들어보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셔서 고앤스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